그런데 가만히 있을 이준석 대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평소보다 더 수위가 높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욕하다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내놓은 해법이 이준석 복귀를 막는다입니다. 당연 당규 바꾸고 비상선포하고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살아나서 표결을 하고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그랬다가 또 용피셜하게 용산 대통령실 말하는 거겠죠. 용산 대통령실 공식적으로 우리 당은 비상상태가 아니다.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 바뀌니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뭐 당연히 저렇게 그 잘못된 논리의 어떤 허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투가 저렇게 되는 건 그래서 자꾸 문제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참 잘하는 당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맺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성숙한 정치인을 하기 위해서는 SNS에 올리는 글도 본인의 어떤 주장들을 선명하게 이야기하되 상대방과의 지나친 전투적 자세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태도는 문제가 있어도 말 내용은 맞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동훈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큰 흐름은 이제 비대위로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비대위로 가는 과정에 억지스럽고 허점이 있고 논리적으로 모순 있는 건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위장사태나 뭐 배현진 여러 가지가 있죠. 최고위원들. 예. 여러 개 한두 개가 아니죠. 뭐 직무대행은 그만두되 원내대표는 그대로 한다. 그다음에 사퇴한 최고위원이 와서 또 사퇴서를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한다. 그리고 비상 상황이라 그 의결 정도수가 안 된다고 비상 상황에는 의결 정도수를 채워서 했다. 등등의 이야기들. 그다음에 당원 당규를 바꿀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남은 자녀 연기를 할 거냐.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고 이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집권 여당이 더 이상 이렇게 혼란스러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당원들이 그리고 지금 당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빨리 정리하고 수습하자는 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요리조리 쓴소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 상임전국위하고 전국이 열리면 저도 전국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만 상임전국에 전국이 열리면 이게 전당대회 열 수 없는 상황에서 대의기구를 사실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거기서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정말 지금 서병수 전국의장이나 최고위에서 의결안으로 상정한 그 안에 대해서 집단적 토론을 통해서 아마 지혜로운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결될 수도 있고 가결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비대위 안 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집단적 지혜가 만들어질 텐데 그래서 비대위로 결정이 나면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스럽고 과도하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지만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고 저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납득할 수 있게 이준석 대표가 쿨하게 받아들이고 다만 제가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요구를 한다면 이렇게 해서 비대위로 가서 이준석 지도부 체제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올 향후에 새롭게 등장할 새 지도부에는 저는 윤핵관들도 같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승복하고 윤핵관도 이제는 정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윤핵관으로 불린 분들도 새 지도부에는 일절 등장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근데 이도훈 의원님 저는 꼭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이준석 대표 말처럼 저기 문자 내용에 분명히 윤 대통령이 우리 당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우리 당 잘하고 있는데 라고 표현하는데 왜 지금 비상상황이라고 비대를 만드냐. 이걸 이준석 대표가 꼬집는 거거든요. 저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지 말고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로 정치가 작동을 해야 될 때예요. 예. 지금 이 대표가 이제 윤 대통령도 겨냥해서 막 비판도 하고 대응도 할 것처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 지도부를 향해서 호소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나도 사퇴하는 게 옳다는 걸 아는데 제발 그럴 수 있는 명분을 좀 달라.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누군가 가서 이준석 대표에게 무슨 사퇴라면 뭘 하겠다 말했다 조건 대지 말고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이 대표 고생 많았어.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같이 당도 살고 이 대표도 사는 길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이제 이 대표도 주변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내고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은 당원권이 정지되고 이제 대표직도 이제 사실상 잃게 되고. 아직 수사 중이니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대법원까지 가는데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은 2024년 총선에도 출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무슨 그 유죄나 이런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돌아오려면 돌아올 어떤 명분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이 대표가 사퇴를 하면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그 당을 위해서 본인이 그 대표직을 내려놓고 당이 새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다시 이준석 대표 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스토리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금 이제 최선의 방법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윤석열 대표가 품어주면 제일 좋겠는데 앞서 때 두 번의 경우처럼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무에 관여하는 거를 국민들도 원치 않고 또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역할을 지금 아무리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 대행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권 대표가 그 조만간 이준석 대표 찾아가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인간적으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정치죠. 뭐 물론 정치 얘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본인의 퇴로의 명분을 좀 쌓아달라라는 목소리일 수도 있다, 이 말 이렇게 논평하셨는데, 또 일각에서 이준석 대표 측은 법적 투쟁도 하겠다, 가처분 신청 가겠다, 이런 얘기도 좀 동시에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당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여론전이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 청년당원 1000여 명이 이른바 비대위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은 정상배, 양두구육 논쟁과 같은 집안 싸움의 열을 올릴 때가 아닙니다. 비대위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비상 상황에서 지금 어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또 곤란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그게 무서워서 지금 도려낼 거를 못 도려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당원들도 뭐 절차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건 본인들도 공감하면서도 비대위에 안 갈 수 없다, 1000여 명 정도. 사실 청년 정치하면 이준석 대표의 약간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분이 많기 때문에 청년 당원들의 목소리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청년 당원들이 좀 동원된 청년 당원들이 아닌가 싶고요. 절차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뭐 괜찮다 이런 건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한 당의 대표를 갖다가 변경하는데 이게 조그만 문제인가요? 당대표를 변경하는데 징계를 받고 정직 6개월 처분을 하고 의원총회에서 이건 사고에 불과하다, 6개월 후에 돌아올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며칠 있다가 이게 갑자기 비상 상황이고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고, 사퇴를 해서 비상 상황이 됐는데 다시 사퇴를 했다라고 한 최고위원이 돌아와서 다시 이 사퇴하기 전에 표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퇴한 사람이 표결을 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말이 되는 걸까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을 제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의 성정상, 또한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다음에 좋은 기회가 올 거야 라고 대처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대처다, 이렇게 생각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공정과 상식이었어요. 예. 본인이 공정과 상식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고 전 정부를 향해서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이러한 행태들은 전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고, 분명히 이 지금 문제가 된 게 원내대표와 대통령 간의 문자 메시지,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 메시지 딱 하나였어요. 이 딱 하나로 어떻게 비상 상황이 되고 당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해서 제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청년 정치의 원칙이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이 죽어가는 정당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정확하면 제명이 아니라 해임 얘기입니다. 비대위 얘기하면. 설 변호사님. 네. 근데 저런 청년 당원들의 말 말고도 지금 혁신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은 글쎄요, 뭐 감사원장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절차적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했는데, 근데 이제 앞서 여기 계신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의 비대위 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하지만 또 최재형 의원이 또 뭐 뒤늦게나마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또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법적 해석의 어떤 법규 해석, 당내 어떤 이런 절차적인 법에 대한 어떤 문구에 대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저는 참 최재형 의원이 또 특히나 이 혁신위를 만든 사람이 또 이준석 대표지 않겠습니까? 네. 어찌 보면 선거 이후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왔던 그 이준석 대표의 어떤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상당히 그때 당시에 혁신을 띄운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 호응을 많이 받았었어요. 또 거기에 처음으로 혁신위원장으로 또 최재형 의원이 또 선임이 됐었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참 어찌 보면 시기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전체 흐름에는 대세엔 정말 지장이 없는 어떤 그냥 하나의 목소리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맞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어제 오늘 지금 어찌 보면 뭐 그 국민의힘에서 청년을 대표하는 뭐 김용태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여러 청년 위원장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절차 위반의 문제가 굉장히 높다. 이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어찌 보면 비대위를 가기 위해서 비상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어찌 보면 앞뒤가 선우가 바뀌었다는 것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민주당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도 뭐 그런 것과 비슷하다 이 네, 말씀이신가요? 뭐 그 예를 들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냐. 이제 우리는 위장 사퇴까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그래도 이렇게 우격다짐식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기보다는 좀 정치력이 발휘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만 어찌 알겠습니다. 보면 예.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이런 뭐 절차적 문제가 무슨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뉴스고수 네 분의 말을 좀 종합해 보니까 어쨌든 대세는 이미 끝났고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자리는 없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그런데 계속 SNS에 수위를 높일 것 같고 이돈 의원처럼 누군가 가서 잘 설득을 하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은 안 보이고 김근식 교수님. 예. 뭐 그래서 그런 인물 가운데 오세훈 시장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베트남 출장 중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뭔가 뭐 득보다 이런 거에서 실이 많다라고 했고 근데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도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 오세훈 시장이 말한 저 입장이 저도 뭐 비슷하게 동의합니다만 정말 안타깝고 그다음에 화도 나고 참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국민들의 그 수많은 기대와 이 배려 속에 정권 교체 성공해서 지금 출범한 지 석 달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정부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고 가는 덧셈의 정치를 했으면 가장 깨끗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핵관들도 나서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고. 근데 어쨌든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체제라고 하는 집권 여당 사이에 계속 분란이 생긴다고 한다면 일단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정부가 일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의 양당 간에 선택을 한다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이준석 대표도 받아들인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집권 여당 체제를 만드는 것이 빨리 가급적 수습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그 전에는 또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찍어서 징계하는 것에는 반대했거든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이준석 대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서로 협력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 안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누구 탓과 누구 책임을 하기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안 됐다고 한다면 거기서 지륵탕 싸움으로 끊임없이 빠져들어가 수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서 빨리 정리를 해서 일단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집권 여당이 좀 뒷받침을 하자. 그런 맥락이고 저는 다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대표도 좀 빠지고 윤핵관도 빠지고 저는 정말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지도부가 나서서 정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동력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등장하길 바랍니다. 둘 다 빠지겠어요, 그런데?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비대위 이제 수순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이준석 대표 해임 얘기까지 직접 거론이 됐는데요. 이번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